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문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공급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공급이 원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정부의 땅에다가도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부의 땅은 누구 한 사람의 땅이 아니고 국민의 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한테 여러가지 허락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눈치를 또 많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릉골프장이라든지 어디 과천정부청사 이런 부지들 마음대로 활용을 못 하잖아요. 막 취소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제가 나열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터미널 부지 있죠? 버스들만 있는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 집값도 많이 오르고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은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눌렀어요. 개발하지 못하게 놨단 말이죠. 왜? 개발을 하면 주변에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뗍니까? 자, 이런 터미널 부지를 개발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서울 안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주수요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러면 개발을 하면서도 주변에 영향을 주지만 이주수요 때문에 전세도 물량도 없어지고 집값도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터미널 부지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죠. 버스만 살고 있잖아요. 버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버스 빼내고 터미널 부지만 부시고 그 위에 건물 올리고 터미널 지하로 내리고 그 위로 용적률 많이 준 건물에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기여를 받으면 꼭 먹고 알 먹고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주수요 걱정 안 하고 공급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이런 강북에 있는 중랑구에 있는 상봉터미널이 드디어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허가를 해준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1000세대나 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아직까지 개발이 미진한 강남이라든지 이런 동서울터미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해보고 이에 따라서 주변 부동산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요, 강남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집값 제일 비싼 지역, 반포 안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예전에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라데팡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터미널을 이렇게 지하에다가 다 옮기고 버스들이 이 안으로 전부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공기들이 밖으로 나올 때는 여러가지 정화를 해서 밖으로 나올 테니까 조금 더 공기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위쪽으로는 이제 아파트 짓고 호텔 짓고 업무시설 짓고 여러 상업시설 짓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주거타운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돌이켜서 보면은 현재 공급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렇게 아파트를 여기서 짓게 되면 공급 부분이 해결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주변에 이렇게 깨끗하게 버스들을 지하로 내려보낼 수만 있으면은 주변의 환경 자체도 굉장히 지금보다는 나아지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또 청년 실업, 이런 일자리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업무단지가 생기고 호텔 등 이런 큰 상업시설 건물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또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공급도 하고 환경도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기업의 어느 정도 이윤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주택 공급, 공공기여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의 공급을 시켜줘야죠.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이주도 필요 없으니까. 이주가 뭘 필요 있어? 버스 이주 시키는데 돈 들어가겠습니까? 연료비만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전에 이 라데팡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지역에 한 17,000평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터미널 부지에 주거지역 아파트하고 여러가지 오피스텔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백화점, 호텔 이런 여러가지들 시설이 혼합된 복합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여러 지금 허가라든지 이런 계획들 안을 받았으면 좀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가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강남권에서는 좀 저평가됐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남부터미널 부지예요. 굉장히 그냥 아주 낙후가 많이 되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터미널 부지는 어디 저기 시골 터미널 부지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계획 예전부터 이제 이런 왼쪽에서 보는 여기 한쪽에는 큰 호텔이라든지 업무시설, 그 다음에 여긴 옆에 상업시설, 가운데는 이런 이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호텔 등이 좀 혼합된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고, 이 지하로 터미널을 내려보내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옆에 주변에 이런 높은 빌딩들과 함께 이런 빌딩 타운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자, 한번 제가 이 지금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 지금까지 있는 히스토리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2008년도에 대한전선이 이 부지를 인수를 했고, 2010년도, 2014년도에 사업 제안서를 냈지만 모두 반려가 됐답니다. 근데 여기 최근에 이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 기업이 더 이상 이 사업들 진행도 못하고 본인들이 회사도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팔았어요. 그러니까 판 게 누가 이거를 샀냐 하면은 대명건설이라고, 이 건설사가 이 부지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고, 여기에서 이 대명건설이 2015년 인수를 하게 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사업권을 넘겨받았지만 서울시와 사전협상조차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 이 남부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가 현재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용적률을 800%까지 쓸 수 있는데, 서울시는 근린상업지역에 있는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600%만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이 용적률 200%가 차이가 나면은, 이런 사업성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느 누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기업도 사업하기 힘들죠. 자, 이 대명종합건설의 이거는 이제 사업법인이에요. NT산업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인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테니까 용적률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다라고 이제 털어놨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2015년도에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한테 계속 제안서를 올렸는데 그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제가 오직하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서울시에 여러가지 공문이나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서울시 정보광장에 들어가서요, 아주 싹 다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공개로 돼 있는 자료도 있고 그나마 공개돼 있는 자료가 이 자료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 남부터미널 사업 제안서 협의 회신 자료입니다. 여기 2014년 3월 26일 날 이제 회신을 한 이 자료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사업 제안서 보안 접수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내용들 중에 제가 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교통 서비스 수준을 LOSD 이상으로 검토 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정확한 수요 분석을 통한 터미널 적정 규모 산정 및 현대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한 여유 공간 확보 검토 필요하다. 고속 및 시외버스 최대 지원을 고려해 터미널 진출이 램프의 회전 반경, 회전부 유효폭, 높이 등을 검토하고 지붕 벽면 기둥 충돌 여부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필요하다. 아니, 이런 검증은 이런 건축상의 이런 시뮬레이션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꼬투리 잡아갖고 왜 이거를 검토 필요하다 이러기만 하냐고. 이 나머지도 밑에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그런 내용들이고, 자 보면은 사업지 주변의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공익시설보다는 공공시설 분야 공공기여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했죠. 자, 공공기여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쪽 NT산업의 관계자 말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 이거 청년주택들까지 계획을 해서 사업 제안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뭐예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잖아요.
아니 다 만들어서 넣었으면 여기에 따른 피드백을 주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해서 가져가면 오케이 딱딱딱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은 될 텐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2021년도까지. 자,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볼게요. 보면은 이 아래쪽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용적률 600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800으로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서울시에. 그 800으로 지으면서 청년 공공 임대주택들 제가 지어낼게요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는 얘기죠. 이거 엄청 답답한 행정들 아닙니까, 이거? 뭐 지금 어쨌든 서울시장이 바뀌었고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 굉장히 관심도 많은 분이다 보니까 지금 뭐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정도 의지를 갖고 이 정도 사업의 제안서까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런 인허가 부분이 오케이가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거 멋지게 생긴 이 건물은 어딜까요? 와, 여기 앞에 그냥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네요. 한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여기 보면은 이런 건물도 다들 업무 시설 들어오게 되고 이 밑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래쪽이 터미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걸쳐 있는 요 건물은 이제 대규모 상업 시설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요 주변에 집들 좋겠네요. 주변에 있는 집들 집값 올라간 소리 들립니다. 이런 게 나오기만 한다면 아주 그냥 랜드마크 건물 될 것 같은데요. 어딜까요? 동서울 터미널이네요. 보니까 야, 거의 뭐 이 구이동 자양동 하면 광진구라고 하면은 거의 입지는 거의 중강남권 입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입지를 하고 있고 또 이 동서울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대규모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기도 좋은 지역입니다. 이 히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은 한진중공업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갖고 있었던 얘기죠. 한진중공업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현대화 사업을 여러 번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 당시에 2010년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좀 악화가 됐고 여기 또 한 가지 입접 상인들과의 또 갈등이 계속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세계 프라퍼티가 주축이 돼서 현재 동서울 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했고 스타필드가 갖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신세계 프라퍼티다 보니까 지금 이 주변에는 신세계에 있는 스타필드가 들어올 거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가 지금 동서울 터미널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확실히 이런 터미널 부지에 이런 대규모 있는 부지가 서울시에 없습니다. 자, 이 서울시와 현재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개발 사업을 논의를 하며 뭐 연면적 33만 엄청 대형 면적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상 44층에서 45층 세개동으로 재개발하는 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현재 여기 있는 상인분들과의 퇴거나 서울시 인가 그 다음에 개발 진행 이런 순서가 좀 아직 단계가 남아있다 보니까 좀 이런 단계들이 진행이 된 이후에 개발이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상 이런 대규모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사업지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규의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게 상봉터미널이에요. 근데 이 상봉터미널을 저는 이제 강북권의 다크호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봉터미널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에 계속 좀 정체가 돼 있던 이런 사업들이 사실 이제 상봉터미널을 시작으로 해서 물꼬가 트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볼게요. 서울시는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을 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인허가를 내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망우역이 있어요. 망우역에 있는 아래쪽에 남쪽으로 해서 상봉터미널이 있는데 지금 상봉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사업을 지금 거의 10년 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인허가가 안 나왔었지만
X였지만 이제는 인허가가 나왔다라는 점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망우역 같은 경우에는 GTX가 또 들어오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봉터미널 하나가 개발된 이거에 대한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클 거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GTX까지 개발이 되는 이런 영향까지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만나면서 이 시너지는 굉장히 주변에 망우동이라든지 신내동, 그 다음에 중랑구 일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값까지도 현재 6억 이하에 있는 주택까지도 굉장히 아파트까지도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있는 이런 저렴한 주택값이 굉장히 장점인데, 저렴하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런 굉장히 큰 호재 두 개가 만나면서 이 시너지 효과로 집값까지도 거의 굉장히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이젠 상승 여력을 갖춘 지역으로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음지에 있던 지역이 양지로 크게 바뀌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어지는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0세대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197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오피스텔도 같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뭐 소형뿐만이 아니고 중형 평형도 공급이 될 전망이다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이 부지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큰 건물, 대규모의 건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주 수요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지. 버스들만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주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니까. 이런 이주가 발생해서 주택이 더 모자라지는 상황이 아니라 순수하게 여기에 1000세대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신규로 그것도 깨끗하게 공급이 된다라는 점이고, 여기에 또 공공임대주택까지도 거의 뭐 1000세대에서 197이면 약 한 20% 정도를 공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봉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있는 용적률을 더 높여버리는 거죠. 더 높여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좋아지는, 입지 여건이 좋아지는 자리에 주택 공급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도 많을 것이고, 사업성 좋기 때문에 기업들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20%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20%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에요? 서울시 입장이든 정부 입장이든 이런 부분들을 크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서울시나 정부가 100분 활용을 해서 좀 이런 주택 공급이나 주택 가격 안정 이런데 좀 많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인허가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도 보면서 잠깐 이 지역에 그럼 어떤 곳들이 좀 유명한지 한번 알아보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여기는 호남선은 이미 개발이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경부선이나 영동선 같은 경우가 여기가 현재 미개발돼 있는 거고, 여기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 요 반포 미도 아파트하고 3호 가든 아파트 사이에 보면 여기가 좀 학원가들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학원들도 들어와 있고, 상가 건물, 근생 건물, 그 다음에 여기 빌라들, 비교적 요런 지역들이 좀 빌라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좀 오시게 되면 여기 설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설해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주택지역으로, 저층 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면서 좀 고급 주택가들이 많이 좀 만들어져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비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뭐 다세주택들을 좀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남부터미널 부지가 있고,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여기 있죠. 여기 터미널들은 당연히 역세권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역세권 개발의 활성화에 사실상 어찌 보면 영순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아파트 종류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 빌라들은 이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일종 또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개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남부터미널 주변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공략하시기보다는 이 왼쪽, 현재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이 왼쪽 부분, 뭐 출구 쪽이라고 한다면 한 6번 출구 정도 될 것 같네요. 요 라인에 있는 오피스텔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쪽에서 뭐 한 1.5룸 정도의 오피스텔들이라고 하면 거의 다들 6, 7억 정도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어요. 메이커 없어도 5억 이상은 다 넘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변 지역은
거의 1.5룸들도 신규라 하더라도 거의 한 3억대 정도로도 매수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매수에서는 가장 좀 좋은 좀 저평가 지역이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일단 강변역에 바로 역세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동서울 터미널이고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하고 현재 구의자양 촉진지구가 현재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이런 다세대주택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입지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주변에 또 한강변에 또 위치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중간에 또 잘 돼 있는 좋은 입지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도 현재 노후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적은 금액, 여기는 오피스텔 투자 아니에요. 투자를 하신다면 다세대주택 투자가 맞는 지역인 거고요. 여기서는 내 자금이 최소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최소화를 시켜서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상봉터미널 부지가 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 위에 망우역이 있고요. 망우역은 GTX 이제 B 노선이 들어오게 될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착공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망우역 GTX B나 상봉터미널이나 각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니까 이 두 가지는 이 주변 지역에 굉장히 큰 시너지를 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직까지 아파트 값이 주변에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신내동이라든지 요 상봉동 주변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지금도 아파트는 매수 들어가도 저는 괜찮은 타임이다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낮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빌라들 매수는 지금 현재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는 아파트 쪽으로만 들어가시고요. 다세주택은 이 지역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고려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이런 무더운 날씨에 좀 시원한 소식이 됐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내용이 또 시원하셨고 또 제가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또 최근에 또 역세권 개발까지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식들 받아보시려면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람까지 해 놓으시게 되면은 제가 좀 신선하게 좀 시원한 소식들 만들 때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